안녕하세요. 송티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팔의 움직임이 몸에 미치는 영향, 가지는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할 동작은, 얼리 쿠킹. 사람들이 그래 질문 많이 해요. 쿠킹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오버스윙은 왜 문제가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얼리 쿠킹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얼리 쿠킹은 견고하게 치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가끔 우리 스윙 중에 약간 얼리 쿠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어프로치 같은 걸 할 때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최대 거리를 보내지 않고 컨트롤하는 스윙을 할 때요. 이 손목의 움직임을 좀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코킹하고 탁 쳐주고 헤드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코킹하고 이렇게 탁 쳐주고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얼리 코킹을 좀 하는 게 좋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스윙을 할 때 얼리 코킹을 하게 되면 어깨 회전관성하고 또 연결이 돼요. 얼리 코킹을 딱 하게 되면 몸이 잘 안 돌아요. 체가 이미 올라와 있고 그리고 스윙 아크가 너무 작아져 버려요. 아이언은 얼리 코킹을 해서 약간 다운 블로우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드라이브 칠 때 얼리 코킹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스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리 코킹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깨 회전관성에 문제가 생겨요. 테이크어웨이를 좀 가져가는 게 회전관성이 좋아져요. 두 번째, 레이트 코킹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레이트 코킹은 우리가 필드를 나가서 공을 치면 클럽이 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져요.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초보일수록 더 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코킹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오른손을 개입해가지고 안 하고 가서 위에서 코킹을 해야 되는데 백스윙을 할 때 가장 그 불안감이 최고적으로 올라가는 타임이 언제냐면 백스윙 탑이에요. 탑에서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올라와서 연습장에서는 올라와서 코킹 해가지고 탁 치고 이랬었는데 필드를 가서 이렇게 와서 코킹을 탁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순간에서 코킹이 다 될 때까지 다운스윙을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럼 심리적으로 마음이 되게 급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옆에서 봐도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백스윙 해가지고 엄청 불안한데 코킹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쳐야 돼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거는 이제 멘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마음이 급해지면요. 백스윙 할 때 연습장에서는 코킹을 다 해놓고 내려왔는데 길이 이제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길이. 필드를 가서 치는데 겁이 나서 다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단축시키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코킹을 다 안 한 상태에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평소에 연습하는 타이밍하고 헤드가 오는 거리가 맞지가 않아요. 미스가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만일에 저는 보통 우리 필드 가면 사람들 스윙 템포가 되게 빨라지잖아요. 평소에 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속도로 탁 치는 사람이면 필드 가면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전 박인비 프로 같은 경우에 그 사람 스윙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 치는데 천천히 올랐다가 있다가 탁 치고 이게요. 보통 자신감 가지고 보통 내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모양을 떠나서 그렇게 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스윙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로 개의치 않고 불안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래서 얼리 코킹, 레이트 코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버스윙이 안 좋아지는, 오버스윙이 만들어진 이유들, 오버스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에 힘을 쓰는 어떤 구조가 뭔가 팔의 유기적인 어떤 조합으로 힘을 쓰는 걸 충분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힘으로 막 멀리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윙을 할 때 뭔가 우리가 펀치를 칠 때 사람을 세게 치기 위해서 이만큼 빼는 것처럼 사실은 요만큼에서 탁 때려도 진짜 충격이 되게 크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 빼서 뻥 치는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빼가지고 세게 치려고 이렇게 드는 사람들. 그 사람은 스윙을 하면 힘을 주는 포인트가 두 군데를 못 줘요. 한 군데밖에 못 줍니다. 여기서 힘을 딱 쓰면요. 여기서 힘을 쓰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 칠 수 있어요. 습관이 오래되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멀리 치는 샷들은 괜찮아요. 드라이브나 아이언이나 멀리 치는 샷들은 뭐 이렇게 들어서 막 몸이 좀 무너지긴 하겠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타점은 나오거든요. 결국은 오래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10년, 15년 드라이빙 레인지 가보면 폼은 엉망으로 치는데 드라이브 치면 엄청 멀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골프라는 게
롱게임 멀리 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스포츠가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 치다 보면 이제는 정확한 거리를 조절해서 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컨트롤 스윙이에요. 56도 클럽이나 52도 클럽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 스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백스윙을 요만큼 가져가야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컨트롤은 약간 이런 거예요. 백스윙 크기를 요 T니까 제가 이쪽 보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40이면 요 정도에서 탕. 자, 50이면 백스윙 크기를 조금 더 만들어주고 탕.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 크기를 가지고 40 하나 헤드 무게로 툭. 50 조금 더 하프까지 툭. 저는 56도로 하프 2분의 1 스윙을 딱 하면 50m 정도 딱 나가는 것 같아요. 자, 60m 조금 더 올라가서 툭. 자, 이게 전부 다 이 컨트롤, 백스윙 크기를 가지고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50m를 쳐야 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50m. 자기는 이렇게는 못 쳐요. 이렇게 치는 느낌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50m를 쳐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는데 평소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만큼 가져가서 치려고 하는 순간 이거 다치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치니까 뒷땅이 잘 나와요. 뒷땅이나 탑핑을 되게 많이 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스코어가 보면 잘 치는 날은 되게 스코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잘 맞고 세컨 잘 쳐가지고 그린에 거의 올라가고 막 컨트롤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을 때는 좋은 스코어가 보통 나와요. 그분들이 구력이 되면. 근데 어떤 코스에 갔더니 컨트롤 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아진 거야.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기가 드라이브나 세컨을 치는 게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50m, 60m를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코어는 엉망진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스코어가 80 몇 개 쳤다가 갑자기 100개 넘게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의 스코어는요,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76개 정도를 친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치는데 뭐 전체적인 스윙 밸런스가 되게 좋다, 이러면 컨트롤하고 헤드 무게도 잘 쓸 수 있다,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 드라이브가 잘 안 맞아도 그 홀에서 보기 정도 끝나지요. 더블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잘 안 맞아도 세컨 또 들어가도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면 그냥 올려놓는 건 다 되거든요. 거기서 투풋에서 다 끝난다는 거죠. 50m 안쪽에서 컨트롤 하게 되면 퍼트 길이가 10m 이상 남지가 않아요. 그냥 툭 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기 정도에서 끝나요. 그래서 좀 안 좋으면 보기가 한 평소보다 한 4, 5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76개, 77개 치는데 좀 안 좋은 날은 81개, 2개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스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코어가 항상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골프 자체가 좀 자신이 있거든요. 누가 내게 하자고 그래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잃어봤자 얼마, 따면 많이 따고, 이게 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내게 하자고 그래도 아무 꺼리낌 없이 내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오버스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안해요. 내가 잘 칠 수도 있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뭔가 막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내기 하기를 꺼려해요. 아니면 평소에 자기가 84개, 5개를 치는 사람인데 자기 핸디 계산을 92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스윙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또 다시 볼게요. 오버스윙을 하는 사람들을 고쳐줄 때는, 자, 백스윙 요만큼만 하세요, 치세요. 자, 백스윙 요만큼만 하세요, 치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버스윙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평소에 처음 배울 때부터 레슨 프로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기 욕심이 더 많아서 뭐 그냥 이렇게 치면 되지, 이랬던 사람들이 레슨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가치를 그렇게 높게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버스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비용의 레슨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그 프로가 30분, 40분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성향이 레슨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레슨비를 제시를 하면 절대 초이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근데 오버스윙은요, 백스윙을 요만큼 해서 치세요, 요만큼 해서 치세요, 이걸요 수도 없이 끝없이 봐줘야 되고요, 조금 더 못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르친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비용이 커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첫 번째,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두 번째요, 그렇게 고친 게 그렇게 이제 반만 치는 동작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요, 그 사람들의 성향은 또 필드를 나가요. 고쳐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요, 긴장된 상황에 딱 돌변하는 순간 바로 자기 스윙이 이 힘을 쓰는 스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버스윙을 하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작은 스윙으로 왼쪽에서 힘을 쓰는 이게 몸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치는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것보다는 끝없이 잡아줘야 되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서로 그건 고생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골프를 배우시는 분이나 지금 배우고 계신 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자기가 오버스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오버스윙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버스윙을 자꾸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를 잘 치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미연이나 예를 들어서 요코미네 사쿠라 같은 경우는 오버스윙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잘 치지 않느냐. 오버스윙하는 유형이 달라요. 그 친구들은 가속력을 붙이기 위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시합을 뛰려면 거리를 내야 되잖아요. 가속을 붙이기에는 아크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를 이만큼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칠 때는요, 여기서 힘을 씁니다. 그 친구들은 컨트롤 다 해요. 근데 잘못된 오버스윙의 유형은요,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게 다운스윙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백스윙에 관한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지껏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만일에 영상을 제가 돌려보다가 이 부분들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운스윙 구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방송한 영상을 보시고 백스윙 부분이나 셋업 부분, 그립 부분을 많이 수정을 하셨다면 다음번에 하는 이제 다운스윙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그 연습하면 효과도 엄청 빨리빨리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